네, 저희가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점검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 역전주 시작해 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역시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 구간에서 크게 달라진 움직임은 없어요. 일단 주도주가 없다라는 건 좀 장기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로봇주가 잠시 쉬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재료 안고 오르는 종목들까지 5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로 골라봤는데요. 먼저 어떤 종목일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일단 어제 6%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전하면서 어제의 하락을 그대로 만회하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앞서 이창원 코치와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의 이 흥행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로봇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대장주로 꼽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도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투자의 매력은 어떨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번째도 로봇주 안에서 꼽았습니다. SPG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발 훈풍도 있는데 오늘 이렌시스가 상한가에 갔거든요. 감속 모터 공급사로 삼성전자 향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게 이렌시스의 재료였는데 이 감속 모터 쪽에서도 SPG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향후 전망 좋을까요? 장중 14%대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하이딕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전문 부품 기업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휴대폰 같은 거에 터치 스크린 기술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해요. 하이딕은 혁신 솔루션에서의 매출 발생으로 앞으로 사업이 더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 8%까지 올랐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향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엑세스바이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재료 안고 오르는 종목들이 꽤 보이는데 과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1,000억 원대 진단키트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상대는 비밀 계약 유지 조건이기 때문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과연 이 진단키트 시장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죽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엔터주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급락하고 있는 YG엔터입니다. 블랙핑크의 재계약설이 불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지난 7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전망은 어떨지 투자 관점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5 종목을 꼽아봤는데 첫 번째, 로봇주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안에서 내가 주도주야 라고 8월 말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신일섭 소장은 O, 그리고 고모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 로봇주의 오늘 상승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의미 있게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점은 지났습니다. 근데 왜 O를 드렸냐면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수익률 게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온 거죠. 순환매가 끝나진 않을 거예요. 로봇이 한 번에 죽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맨날 말씀드렸는데 1번 타자는 1번 타자인데 1번 타자도 이제 한 3번째 타석에 들어온다는 거. 네. 우리가 야구에서 연장전을 안 가면 9회까지 갔을 때 1번 타자가 4번, 많이 들어서면 5번 정도. 아주 특이하게 점수가 많이 나는 경우에 6번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한 4번 정도 들어서면 9회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밑에서 지금 한 3번째 상승을 벌써 했기 때문에 지금 타순이 많이 돌아온 상태다, 이미. 그거를 감안을 하고 수익률 게임에 굉장히 그 능력이 있으신 분만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은 1위고요.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산을 대체제로 산 건데 오늘 두산 흐름을 보시죠. 두산 윗골이 엄청나게 길게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2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윗골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우리나라 그 협동 로봇 시장 3위 뉴로메카 이것도 지금 음봉입니다. 얘는 오르질 않았죠.
그 다음에 오늘 강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팔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드는 SPG, SBB테크. 여기서는 SPG가 1등입니다. SPG가 지금 오히려 신고가죠.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지금 원래 본체가 상장하는 반면에 감속기의 본체는 상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청약하려고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에 감속기 쪽은 덜 빠져나갔다는 거. 그리고 지금 F&B에서 주로 활약을 하는 애들이죠. 얘네가 푸드앤베버리지. 근데 푸드앤베버리지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애들이 활약하고 있죠. 의료 현장에서 큐렉소가 활약하고 있죠. 지금 무릎 수술 쪽에서 큐렉소도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이 약사님이 이제 조제를 안 하죠. 로봇팔이 조제를 하죠. JVM도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인공지능으로 확대를 시키면 루니, 뷰노, 딥노이드처럼 의료 현장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들이 있죠. 영상을 판독하는 루니, 뷰노, 딥노이드도 전부 윗꼬리 내지는 장대 음봉들입니다. 그리고 아예 환경을 바꾸면 F&B에서 협동 로봇이 아니라 서비스 로봇, 호텔에서 일개미, 직개미 하면서 호텔 안에서 혹은 캠핑장으로 배달을 나가는 로보티즈, 장대 음봉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쓰이는 가정용 이 그 침실에서 침실 청소기 로봇들, 유진 로봇도 귓꼬리가 심하게 달리고 있고 외부 리봇은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자, 로봇주부터 뭐 인공지능 싹 다 봤는데 전부 다 장대 음봉 내지는 윗꼬리죠. 유일하게 SPG 감속기만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하니까 본체가 상장하니 우리나라 1위이자 전 세계 5위 안에 든 가장 최강의 종목이 상장하니까 글로 자금이 수십조가 몰려가서 이 로봇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이 싹 다 빠져나가면서 저런 흔적들을 남긴 것이고 SPG는 지금 SPG가 1위이기 때문에 더 1위의 종목이 상장을 할 수가 없죠.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3위권 밖이 상장을 하죠. 감속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SPG는 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빠져나가서 지금 저런 안 좋은 흔적들을 남겼으나 얘기를 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로봇주가 그럼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세 번째 타순이라 힘은 빠질 수는 있어도 순환매가 또 돌 가능성이 있으니 수익률 게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 정도 폭의 조정이 오히려 무기가 되겠죠. 또 이 정도 폭의 상승이란 게 밑에서부터 나온 그 엄청난 상승폭은 나오지 않겠지만 상승 하락을 합쳤을 때 적어도 한 15% 이상의 폭은 나오니까 거기서 충분히 천하제일 단타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겠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의 그러니까 어제의 조정 그리고 오늘 상승하긴 하지만 이 정도 폭에서의 매력은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오해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고모님, 이 로봇이나 AI가 점점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를 좀 잡고 있잖아요. 미래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들 참 많은데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X를 들긴 하셨는데 로봇주 자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그쪽은 뭐 계속 성장성일 거예요. 예, 성장성이고 계속 좋아질 거예요. 실적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나빠요. 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수익 들어오는 게 없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우리가 소위 그 최초의 그 이족 보행 휴보라고 있었죠. TV 네. 이제 나오면은 자료화면 가장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로봇 중에서는 이제 탑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수익은 뭐 한 분기에 한 영업이익이 1억 정도 나올까 상당히 뭐 미미해요. 근데 향후에 성장성 보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뭐 많이 그 전에 이제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느 정점을 찍고 빠지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또 이제 하나의 트리거로 돼서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저는 시각 자체가 장 자체는 좀 빠질 것으로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이 어제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는데 네. 이제 11월은 금리를 거의 올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이제 확률은 동결이 뭐 한 70% 정도로 많긴 한데 점점 그 확률 레버리지가 달라지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미국도 좀 조정을 좀 받는다는 우리는 더 크게 맞겠고 만약에 미국이 안 올린다 치면은 네. 안 올리는 어떤 그 신호가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는 전체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유가예요. 유가가 계속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유가에 대한 한계는 이제 조정을 하겠죠. 미국이 사우디하고 또 이제 밀월 관계를 다시 맺어가지고 조정을 해라 그러면 뭐 100% 올라갔다 그냥 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까지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네. 유가가 한계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이 안 올려도 우리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의 갭이 2%포인트인데 그 갭이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대출 이런 게 받아보면 여기에 들어갈 자금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할 것 같다. 그런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시각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테마나 수급에서 수급으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들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네. 하루 이틀 가면 다시 빠지고 딴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돈의 한계에 의해서 유동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로봇 오늘 오르긴 하지만은 이게 계속 내일도 갈 수 있겠느냐. 몇 개 종목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 해서 장중에 올라갔다 또 빠지고 네. 내일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장중에도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찾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좀 빠르게 변화하는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었죠. SPG도 로봇주입니다. 앞서서 신입서 소장께서 뭐 감속기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러 섹터 안에서도 감속기 부분에 대한 매력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이 어떨지 일단 두 분의 전체적인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시점 매수 괜찮을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지금도 엇갈렸는데 일단 열어볼게요. 어떤 의미에서 O와 X가 들렸는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어떤 성향의 투자자가 참여해야 되는지는 아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PG가 오늘 제일 강하고 얘는 지금 오늘 고점을 돌파시키고 있어요. 고점도 1년 내에 최고점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이번 달에 나오고 있죠.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감속기 시장에서 1위는 SPG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처럼 1위가 상장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유로메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죠. 태생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1등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가 1등이 들어오면은 여우나 오소리가 호랑이 사자가 들어왔는데 밀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SPG는 SPG가 호랑이랑 사자입니다. 거기다가 감속기 얘기만 했지만 얘는 원래 모터로 돈을 벌고 있죠. 네. 여름에 에어 서큘레이터 왜 옛날보다 시원해졌을까요? 선풍기가. 모터가 좋은 모터가 달리니까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이제 그거 쓰레기 버리기 더러워가지고 여름에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서진 씨가 선전하는 거, 김남준 씨가 선전하는 거 있죠. 그 예쁜 거. 색깔도 음식물... 엄청 예뻐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그거 무슨 힘으로 갑니까 그거? 모터. 그거 신기하죠? 음식물 넣었는데 몇 시간 돼 보니까 가루 돼 있죠? 그거 모터 다 SPG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용이라던가 이런 그 생활용품 쪽의 모터 시장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로봇 감속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뭐 뉴로메카라던가 또 뭐 류니뷰노 딥노이드나 그건 아예 인공지니까 할 말도 없고 재무제표 보면 다 시뻘겋죠. 네. 근데 얘는 매년 2020년부터 올해 2023년 예상치까지 계속 지금 그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영업이익이 팍 증가한 건 아니지만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죠. 재무제표가 일단 전부 다 검은색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결국 감속기 1위다 보니까 향후 1등이 들어와서 흔들릴 일이 없다는 점, 여기에 모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실적까지 좀 점검을 해주셔서 O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고요. 로봇주 안에서도 SPG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맥락에서 안 산다 의견이셨을지도 궁금해요. 예, 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SPG 상당히 좋은 회사 맞아요. 모터 감속기 쪽에 거기다 이제 그게 로봇까지 연결되는 네. 상태인데 다른 회사들 계속 실적 안 좋다고 이제 로봇 관련 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요. 네. 올해도 아마 거의 작년 실적 맞먹을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거든요. 기존에 올라갈 때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그거를 이제 개인이 지금 받아서 다시 올리는 그런 양상인데 개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조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아마 이 정도면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개인이 최근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분명히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 던질 거예요. 던져서 떨어질 때 또 매수
매수라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글쎄요 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붙어서 산다 단기 매매는 저는 적합하지 좀 매매하기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단기 관점에서의 매매는 괜찮지만 그 이외에는 좀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보자라는 전략이었다라는 점 챙겨보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터치스크린 기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하이딥 오늘의 강세 유의미하게 봐도 되는 걸까요? 현 시점에서의 사도 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 팻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지금 계속 오를 보여주고 계시고 고문님은 안 산다의 의견이었는데 일단 기관이 9월 들어서 이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매수하는 종목이에요. 외국인의 입질도 좀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혁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회사다라고 표현하던데 이에 대한 의견 뭐 동의하세요? 네, 일단 혁신이니까 기대감이 오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로봇 대다수주의 재무제표랑 똑같이 전부 다 시뻘건색입니다. 숫자가 다 시뻘개요. 영업이익이 0을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로봇처럼 꿈을 먹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다 적용된 것도 아니죠. 지금은 갤럭시 워치나 워치 시리즈 웨어러블에 적용되고 있는데 스타일러스 펜이라고 애플은 아이패드에 그 펜을 보면은 펜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게 떨어지면 충전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애플의 감성 때문에 그걸 사겠죠.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갤럭시 쓰는 여자랑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뭐 얘기는 우스갯소리인데 네. 그렇죠? 애플 쓰고 인스타 많이 하는 여자랑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애플의 감성 때문에 사지만 애플의 아이패드에 펜슬을 충전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의 펜은 충전할 필요가 없는데 대신에 그 안에 디지타이저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터치를 인식을 해요. 근데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다 합쳐가지고 스타일러스 펜의 기술을 만든 거죠. 충전도 필요 없고 삼성처럼 안에 디지타이저가 안 들어가도 되는. 그걸 개발해놨으니까 지금 웨어러블 워치에 쓰이니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보고 패드 이런 쪽에 적용할 폰이나 패드 쪽으로 확대시켜서 적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에 주가는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약간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겠죠. 이미 기대감으로 오른 다음에 그 확정 발표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네. 주식시장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그런 거에 정보가 빨라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참여해야 되는지 앞에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하는 거와 비슷한 이 형태를 가지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죠. 미리 앞서서 갔다가 재료가 완전히 뻥 터졌을 때 그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손이 빠르고 시간이 많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지금 매 호가창을 들여다보고 계실 수 있는 분들 한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로봇처럼 꿈을 먹고 올라가는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판단도 있지만 다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최근 시장이 워낙 무겁고 묵직한 종목보다는 빠르게 변화하는 종목 위주의 강세가 펼쳐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 성향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전략, 그런 관점에서 오라는 것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 측면에서 봤더니 연말 연초에 바닥을 살짝 찍고 좀 오래 꾸준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모님 생각하시기에는 여기가 좀 고점이라고 보세요? 네, 하여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안 산다 X를 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은 뭐 안 좋은 건 나왔는데 네.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아직 거래가 상당히 터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봉을 주봉을 한번 봤는데 주봉이 일단 요번에나 벗어날 만한 그런 그 형태의 주봉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고점 연결한 부분 요번에 세 번째 위에서 저지를 당하는데 요번에는 좀 넘겨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고점이 2,900원이면 그 이상 충분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모든 올라가는 종목이 그 다음 날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껏 해봐야 이틀 정도, 이틀 한나절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 조정
조정 보일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내일은 조정을 받게 네.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 필요 있다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그 터치 관련해서 이제 솔루션인데 기존에는 이제 워치 쪽에서 스마트 쪽으로 가다가 이제 모든 IT 기기 최근에 오다가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네. 요즘 10대들이 그 PC를 못 쓴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예, 그러니까 워낙 스마트폰 터치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아날로그식 PC의 그 좌판을 못 때려서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뭐 엑셀이나 이런 작업을 못 한다 이런 데서 20대가 또 10대를 또 의아하게 보는 그런 얘기를 기사화 들었는데 어차피 지금은 다 터치화 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성장성은 있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엑셀을 드셨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분명히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종목 남았는데요. 좀 빠르게 들어가 볼까요? 액세스바이오입니다.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순환매 관점 오늘 또 오르기 때문에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의 의견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워낙 전문 분야 색이 짙다 보니까 이 투자가 제약바이오 쉽지 않다란 말이 많거든요. 좀 제약바이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세요. 제약바이오 시대가 열렸다요? 세계적으로는 맞죠. 세계적으로는. 네. 지금 꿈이 실현화되고 있으니까요. 알츠하이머도 손대고 있죠. 비만 치료제도 새롭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암들이 한 번에 원샷 원킬로 없어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제약바이오의 무덤이 돼가고 있죠. 아무도 제약바이오에 이제 돈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단지 지금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 분야니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그냥 뭐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일단 시젠, 그리고 PCL, EDGC, 그리고 지금 액세스바이오까지 이런 체외 진단 있죠. 밖에서 진단하는 우리 코로나19 때 밖에서 코 찔러가지고 그거 엄청 시장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시젠이 대장주인데 시젠도 그렇고 액세스바이오도 PER이 1배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PER이 1배 상상이 되세요? 제약바이오가 PER이 수백 배가 넘어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던 때가 있었는데 PER이 1배니까 사람들이 야 퍼일이 말이 돼? 1년 만에 이익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투자한 이익을. 그러면 저게 말이 되냐? 근데 말이 되는 시점이 있는 거죠. 네. 그 코로나19가 터졌던 그 시점. 그게 그럼 평생 그게 저기 대뿔이 될 것이냐.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365일 10년 동안 코를 찔러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무슨 충동 느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럼 인간이 이미 멸종했을 겁니다. 옛날에 공룡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다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PER 1배가 정당화되는 것이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애 진단 분야에서 다른 걸 내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처럼 치명적 질병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맨날 만성적인 것 있죠. 뭐 당뇨 진단을 하든 뭐 암 진단을 하든 그거를 체외로 타액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저런 그 재무제표에 아주 깜짝 실적이 찍히고 엄청나게 낮은 PER, PBR이 찍혔던 게 정당화돼서 주가의 상승 동인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고요. 어쨌든 액세스바이오가 지금은 시즌에 앞서서 일단 이슈가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 한 3년 동안 주가가 쳐져 있었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천하제일 단타대회 좋아하시는 분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대신 아까 말했듯이 로봇, 바이오, 지금 저거 초전노태 모비스 또 가죠.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메뚜기 실력 엄청 뛰어나신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모님께서 모처럼 만에 오해 의견 주셨는데 그 배경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차트적으로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거래가 터졌는데 뭐 재료는 미국에서 코로나 진단 1,180억인가 하는데 이 회사 매출 1년이 1조예요. 거기에 1,180억인데 이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에 전혀 실적 영향을 못 받고 계속 슬라이딩하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번에 단기 수출, 그러니까 한 건 수출로 해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는 한 16,000원대 매물대가 몰려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급락하는 YG엔터 어제 13%, 현재는 4%의 약세 구간인데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이 다시 한번 갈렸습니다. 자, 오해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 신립섭 소장이 오를 드신 이유 역시나 천하제일 단타대회입니까? 이것도 비슷한 이유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들이 돌고 있어요. 맞아요. 주도주가 부재하고 2차 전지가 흔들리다 보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그거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긴 호흡으로 지주사라던가 뭐 3, 4분기 내년도에 회복된다는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를 매수하셔야지 지금 이런 거는 성향이 맞지 않는다. 일단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거 여기에서도 지금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시장은 줄먹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수익이 2023년 5월 달에 얼마가 났었나요? 59%가 올랐던 거 다 되돌려놨어요, 지금. 정말 황당할 정도죠. YG 엔터테인먼트는 특히나 블랙핑크의 너무 의존도가 너무 세다 보니 지금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부정은 했는데 한 언론사에서는 로제 빼고 다 실패했다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알 수가 없다는 불확실성조차도 지금 최악의 악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이름 까먹었어요. 베이비몬스터는 아직 데뷔도 안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지금 수익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빅뱅이 없는 가운데 이거는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도 왜 오를 든 이유는 지금 반등권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손실을 만회하거나 손실을 조금 짧게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1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할 때 그 반등의 세기를 보면서 물량 조절의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모님께도 여쭤볼게요. 주가의 흔들림이 좀 과도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전 좀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특징이 빠지는 거는 여지없어요. 그냥 빠져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 장도 안 좋은데 다른 종목 그냥 쉬던지 다른 종목 찾아가지 굳이 빠지는 쪽에서 단기 매매 하고 들어오겠느냐? 이게 지금 블랙핑크예요. 블랙핑크 문제인데 블랙핑크 없이도 뭐 100억 분기 수익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평균 수익이 분기에 300억, 200억, 3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력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계약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 빼고는 지금 다 빠져나게 쉽게 말하면 과거에 뭐 노예 계약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계약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걸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실적도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 차트도 무너진 상태에서 일단 아래 꼬리 조금 달고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쉽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특징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